안녕하세요. 골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민입니다. 오늘의 주식을 통해 하루에 한 종목 선정해 우리가 투자 포인트와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오늘은 두산 그룹주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로보틱스, 두산 밥캣 흐름 좀 체크를 해보고요. 특히 이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밥캣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관건이 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런 지배구조 개편 이슈를 금감원이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두 차례 수정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요청이 들어간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일부 반영을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밥캣 이 부분을 결국 로보틱스에 붙이긴 붙이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합병을 통해 사업으로서 이런 부분을 내리느냐, 아니면 로보틱스가 자회사로서 두산 밥캣을 가져가면서 두산 밥캣 상장을 유지하느냐, 이게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이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밥캣 합병 상장 폐지, 원래 초안이 이거였었죠. 7월 11일날 사업 구조 재편 이 부분을 발표했고, 금감원에는 공식적으로 24일날 정정 요청 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이제 정정 신고서를 다시 한번 두산 측에서 지금 현재 보낸 상황. 근데 금감원장이 정정 요구할 것이다, 단기 보고서에 따른 정정 신고서 제출. 금감원에서는 두 번째 정정 요청이 들어갔고, 긴급 이사회 열고 합병 계획안 이런 부분은 철회를 했죠. 근데 바뀐 건 있느냐? 크게 없습니다. 자, 결국은 두산 밥캣 이쪽이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이쪽에 붙이면서 재무적인 지원 이런 부분 진행을 하는 건데,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 합병이냐, 아니면 이런 부분을 두산 로보틱스가 떠가면서 일부 자회사로 가져가느냐, 이런 차이예요. 결국은 두산 밥캣에서 번 걸 가지고 두산 로보틱스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고, 두산 밥캣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당연히. 다만 이제 두산 밥캣이 완전히 흡수합병이 되게 되면 상장 폐지가 되느냐, 아니면 두산 밥캣으로서 그대로 남느냐, 그 차이만 있는 것 뿐이죠. 자, 두산 밥캣을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만든 뒤 상장 폐지하려는 계획이 사실상 무산이 되었다. 그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신설법인 두산 로보틱스 간 이런 분할 합병은 그래도 계속 추진을 한다. 신설법인과 로보틱스 분할 합병 성사되면 두산 밥캣이 에너빌리티에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로 가게 되는 거고, 이쪽 자회사로 남는 거죠. 그럼 상장은 유지될 수 있겠죠.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 46% 가진 밥캣을 로보틱스 산하로 넘기면 밥캣이 금융권에 빌린 차입금 7천억 줄어들면서 총 1조 원 상당의 신규 투자 여력 확보할 수 있다.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그런 재무적인 부담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든다. 다만 이런 부분에 반대한 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이 변수로 예상이 되는 거고, 두산 밥캣은 주식 매수 청구권 이런 부분이 상장 폐지는 아니기 때문에 사라져버린다. 이게 5만원 초반이었고 한 1조 5천억 정도 됐던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 로보틱스 주식 매수 청구권 이런 조금 같이 남아있는 거고, 정정신고서 다시 제출할 예정. 결국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신설법을 만들어서 두산 로보틱스와 붙이고 합병 이런 부분 통해서 향후에 두산 밥캣 가져가는 구조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 그러면서 두산 밥캣을 상폐시키려고 했었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밥캣 그대로 하면서 두산 밥캣은 두산 로보틱스 100% 자회사화 사업적 결합. 그럼 두산 밥캣 주주 입장에서는 돈 벌어서 두산 로보틱스 이쪽 재무적인 지원 들어가는 거죠. 물론 상패 이 여부가 상당히 크긴 하지만 본질은 결국은 두산 로보틱스 지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면 두산 밥캣 주주 입장에서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매청도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망감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주식 매수 청구권. 두산 밥캣이 에너빌리티의 핵심 자회사였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그래 추가적인 투자 여력이 생겼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캐시카우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 부분은 부정적인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원전 이쪽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악성 부채를 떼어낸 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참 캐시카우를 또 악성 부채 7천억 물론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악성 부채인지는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돈 잘 벌고 있는데. 자, 두산 밥캣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조 원 이상 이걸 벌어들이고 있고 최근에 4천억, 6천억, 1조 4천억 지금 말 그대로 이제 사업 본격화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돈 잘 벌고 있는 회사를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날리는 거잖아요. 로보틱스 쪽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라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두산 바켓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주매척이 없네 빠졌고 이런 부분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흔들리네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 좀 체크를 해봤고요. 그럼 두산 바켓 입장 한번 체크해보죠. 합병 철회 결정. 합병 철회 결정 공시하였다.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마무리되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두산 로보틱스로 최대 주주가 바뀌는 거고 사업 측면에서 두산 로보틱스와의 시너지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 부분 좀 필요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두산 바켓 입장에서는 이제 시너지에 대한 부분도 좀 의문. 물론 장기적으로 로봇과 이제 두산 바켓 가지고 있는 이런 뭐 인프라 쪽 관련된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기계, 설비 이런 쪽에서 강점 결합할 수는 있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요. 흡사병 중단, 목표 주가 하향, 그죠? 일단 시장 반응 부정적으로 나왔고 관련 내용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이런 주주들은 또 주매청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 돈 들어오지만 캐시카우 사라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는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목표가 하향, 고금리 장기화, 강달러 지속, 불안정한 매크로 환경, 건설 장비 수요, 개선 속도가 더딘 상황으로 판단. 일단 번호단도 약간은 움츠러들 수 있다. 수요 개선까지 이어지기까지는 시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7월 11일 이후 주주가치 훼손하는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실망감, 주가는 하락세 그리고 이번에 최악은 면했지만 그래도 이에 따른 실망감은 오늘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 같이 체크. 그리고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바켓 일단 두산 바켓 입장에서는 저는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도 사실은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두산 바켓 이런 부분이 사라지면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의견 뭐 이런 부분은 일단은 보이저 관점 둘 다 보이저 관점에서 그리고 일정 부분은 비중 축소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 둘 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따로 이런 목표가 이런 부분 제시보다는 일정 부분 비중을 줄이는 관점에서 같이 좀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바켓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야 결국 두산 바켓 들어오면 좋은 거니까 하지만 인수합병에 따른 또 이제 합병에 따른 또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같이 이런 권리관계 내역에 얽혀있는 종목들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과 또 이런 가격적인 전략 투자 의견 같이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엔 낮 12시 30분부터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 방송 함께 만들어 가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파이팅입니다.